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2일 도쿄에서 238명, 카나가와 68명, 사이타마 62명, 치바 40명, 오사카 121명, 아이치 64명, 후쿠오카 6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95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7,270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7,98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아이치현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9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03명입니다. 이로써 4월 17일에 720명 이후 과거 최다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3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23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3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0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44명으로 전체의 약 61%, 40에서 50대는 51명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38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40명, 가정 내 감염이 2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5명, 직장 내 감염이 12명, 보육원 내 감염이 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05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7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사연유를 앞두고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専門家のご意見を踏まえますと、引き続き感染拡大警報の状況にあると判断をいたしておりますし、また第2波という心構えを持ってより一層の警戒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外出なさる場合はですね、感染の予防、感染対策を万全にしていただきたい。また外出はできれば、できるだけ控え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코이케 지사는 제2파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경계가 필요하며 도민에게 23일부터 4연휴간의 외출 자제 및 특히 고령자와 기초질환자는 조심할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모니터링 회의가 열려 현재 감염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150% の増加率で患者が増加している状況、あるいは重症者が倍増している状況からとても逼迫していないなどというふうには申し上げられません。 현재 도쿄의 감염 상황은 4단계 중 가장 높은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의 단계이며 의료 제공 체제는 4단계 중 두 번째인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의 단계에 있습니다. 의료 제공 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날 오사카에서는 12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 감염이 확인된 것에 대해 요시무라 지사는 종전 최고는 92명이었으며 과거 최다의 양성자이다. 그 안에는 젊은 층이 중심으로 무증상과 경증의 사람이 많아 거기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의가 필요한 점은 고령자와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중증 병상 사용률은 제1파 때보다 높지 않지만 감염자가 많아지면 고령자에게도 확산이 된다. 가족끼리의 밀접 접촉도 커진다. 어떻게든 여기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감염 확대의 제2파에 들어갔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요시무라 씨는 23일부터 4연휴를 앞두고 국민에 대해 감염 방지책의 철저를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날 오사카는 검사 건수가 1,508건, 감염 경로 불명은 85명, 양성률은 8%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인이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사회의 나카가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3일부터 4일을 참는 4연휴라고 규정하고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현을 넘는 이동을 피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我慢の4連休とし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初心に帰って県境を越えた移動や不要不急の外出を避けていただきたくお願いいたします。 이 가운데 나카가와 씨는 지금의 감염자의 급증이 격증이 되면 보통의료도 포함한 의료 제공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내일부터 4일이 고비로 참는 4연휴를 해달라. 국민 여러분께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현을 넘어선 이동이나 불효불급한 외출을 삼가기 바란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22일부터 시작된 관광 수요 환기책 고투 트래블에 대해서 나카가와 회장은 지역을 넘어선 이동에 의해서 감염자가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용기 있게 변경을 해줄 수는 없을까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23일부터 4연휴에 불효불급한 외출을 삼가도록 도민에 호소한 데 대해서 감염 방지책을 구한 다음에 외출은 용인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스가 씨는 회견에서 4연휴의 도민의 외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은 외출을 피해달라, 외출 시에도 3미를 피하는 등 감염 방지책의 철저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감염 방지책을 취하면 외출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전문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재확대되면서 스가 관방장관의 도쿄 문제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도쿄의 상호불신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연휴에 외출을 놓고 정부와 도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와 도쿄 도민의 혼란을 부르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오사카에 대해 고투 트래블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스가 씨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투 트래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고투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3密を避けるなど感染予防を徹底していただく国民の皆様のご協力をいただきながら慎重に経済活動を再開をしていくその方針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아베 총리는 감염자 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중증화 방지, 고령자 시설에서 검사를 철저히 한다라고 강조하며 22일 전문가 회의 등에서 의제로 삼을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総理や官房長官が旗を振ってこの GoTo キャンペーンを強行してるんだから、これによってもし感染者が本当に地方で増えたりしてきたら政治責任を取っていただく、総辞職に値すると思いますよ。 한편 야당 측은 이번 고투 트래블로 인해 감염 확대가 일어나면 총사직을 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역이나 하네다 공항에서는 22일 관광지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는 반면 고투 캠페인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카나가와에서 센다이로 가는 여행객은 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았는데 잘 모르겠다라며 고투 캠페인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이용하여 지방으로 가는 여행객은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같은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수속 절차를 잘 모르겠다는 등 캠페인이 시작되었음에도 이용 방법이나 캠페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 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완화에 대해 일본 정부는 22일 대책본부에서 새롭게 감염 상황이 진정된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 12개 국가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입국에 대해 인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자 수가 많은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소수의 한정한 형태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학생 등 재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시 귀국한 채 일본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출국 전 PCR 검사의 실시 등을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밖에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의 입국 제한 완화 방안의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국인 입국 거부 조치 대상에 케냐와 네팔 등 17개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이로써 입국 거부 대상은 146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일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 완화를 예정하고 있었던 이벤트 개최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38명, 오사카에서는 121명 등 1일 감염자 수로는 최다였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22일 대책본부에서 충분히 경계해야 할 상황이지만 검사체제 확충과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4월 긴급사태 선언 때와는 크게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행사 개최 제한에 대해서 기존의 참가 인원의 상한 5,000명 제한에서 시설 수용 인원의 절반으로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감염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등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의료 제공 체제는 여전히 궁핍한 상황은 아니지만 노인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며 23일부터 시작되는 4연휴도 3미를 피하거나 마스크 착용, 화장실 등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작년 참의원 선거를 둘러싼 대규모 매수 사건으로 기소된 카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 최고법원은 22일 변호사의 특별항고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카와이 씨는 첫 당선된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남편인 전 법무상 카와이 카츠유키 씨와 공모하여 지역구 의원 5명에게 170만 엔을 배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의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카와이 부부는 보석을 신청하였지만 도쿄지방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안리 의원은 특별한 거였지만 최고법원에서도 보석 신청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와이 부부의 재판은 기소된 뒤 신속하게 심리되는 100일 재판으로 열리게 되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도 두 사람은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자회사의 파제로 제조 공장 폐쇄를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22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등에 따라 신차 판매 부진에 따른 고정 비용을 줄이며 27일 발표하는 중기 경영 계획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파제로 제조 공장에서는 미쓰비시의 SUV 차량인 파제로와 아웃랜더 등의 생산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 이후는 생산 조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사는 2022년 3분기까지 고정 비용을 20% 삭감하는 것을 내걸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공장 폐쇄를 단행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도쿄 치요다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구민에게 일률 12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치요다 구내 구민은 6만 6천여 명으로 한 명당 12만엔을 지급하면 총액은 약 81억 5천만엔에 이를 전망이며 재원은 구의 재정조정기금에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사무경비를 포함한 약 84억 5천만엔의 추경 예산안을 27일 임시 구의회에 제출하고 통과 후 올해 10월 이후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현금급부에는 시나가와구가 한 명당 3만엔, 중학생 이하는 한 명당 5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초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가 코로나19 감염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달 시민 약 1000명에게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1%인 10명에게서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동시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응한 964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4%인 10명에게서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요코스카시의 카미지 시장은 인구에 비례시키면 4,000명이 감염된 적이 있다는 얘기이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식을 갖고 행동을 취하고 싶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증상이 없는 사람도 PCR 검사와 항원 검사를 진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